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영웅 이야기, 고대 신화부터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사실은 다들 어떤 비밀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요. 오늘 바로 그 공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영웅 신화, 주몽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영웅을 만드는 보편적인 공식이 뭔지 슥 훑어보고 그 다음에 주몽의 삶에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도 중요한지 그 핵심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 주제였죠. 시대를 초월하는 영웅들, 그들 이야기 속에 숨겨진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웅 아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슈퍼맨도 좋고 해리포터도 좋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에서 혹시 뭔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바로 그 패턴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영웅의 공식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불리는 7단계 공식.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인 주몽 신화가 이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야말로 이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한국 영웅담의 원조, 청사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몽의 이야기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볼까요? 모든 영웅 서사의 출발점이죠. 바로 고귀한 효통, 하늘과 물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천부지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버지는 하늘 쪽, 어머니는 땅이나 물 쪽 혈통이라는 뜻이죠. 주몽의 아버지가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 그리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인 유하거든요. 하늘과 물의 만남이라니 정말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다르죠? 단군 신화랑 비교하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보세요. 둘 다 똑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로 이어지는 3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핏줄이다. 이걸 강조해서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건국 영웅서사의 아주 강력한 출발점인 셈입니다. 하지만 고귀한 혈통이라고 해서 인생이 마냥 순탄한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비범함 때문에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영웅 공식의 두 번째 단계, 비정상적인 출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몽의 경우에는 그 시작이 깨지지 않는 거대한 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유아 부인이 햇빛을 받고 임신했는데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웬 거대한 알이었던 거죠. 신화에서는 이걸 난생화소, 즉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모티프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사람이 알을 낳았다는 점, 이게 한국 신화에서도 정말 드문 아주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금화는 이 기이한 알을 보고 이거 완전 불길한 징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죠. 짐승우리에 던져보기도 하고 길바닥에 버리기도 하고요. 영웅이 어린 시절 버림받는 시련, 이걸 기하화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모티프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세상이 버린 이 알을 자연이 품어줬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먹기를 거부하고 소와 말은 일부러 피해서 다니고 심지어 새들은 날개로 알을 따뜻하게 덮어주기까지 하죠. 이 동물들이야말로 주몽의 첫 번째 조력자였던 셈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특별함을 증명해 준 거죠.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 주몽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고작 7살에 직접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데 쏘는 족족 다 맞추는 거예요.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니 말 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압도적인 천재성은 감탄만큼이나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몽의 인생에 진짜 폭풍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시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위협이 닥쳐오고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기 위한 극적인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새로운 나라를 향한 투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결국 주몽의 재능을 시기한 금화왕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자 주몽은 친구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거대한 강, 엄사수 앞에서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뒤에서는 추격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주몽은
하늘을 향해 자신의 근본을 외칩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이자 물의 신의 외손자라고요. 이건 그냥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면서 운명에 말을 거는 그런 영웅적인 외침이었던 거죠.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로 떠올라서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 문학에서 아주 유명한 이 모티프를 어별성교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물의 자손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자연이 직접 증명해준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한 여정에는 항상 동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영웅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몽 역시 부요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만난 현명한 인재들과 힘을 합쳐요. 이들이 바로 훗날 고구려 건국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들이야말로 한 나라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까지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왜 수많은 건국 신화 중에 하필 주몽의 이야기가 한국 영웅 서사의 원조, 즉 프로토타입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투쟁이라는 유산에 있습니다.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싸움, 즉 투쟁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단군은 아무도 없는 땅에서 평화롭게 나라를 시작했지만 주몽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세력과의 갈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직접 싸워서 이겨내고 나라를 쟁취해야만 했어요. 바로 이 지점. 이게 한국 영웅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주몽 신화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자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공식을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남고 결국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내는 이 투쟁의 서사. 이것이 후대의 모든 영웅 이야기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수천 년 된 공식은 지금도 영화, 드라마,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몽의 그림자를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영웅 이야기를 보실 때 한번 이 공식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